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첵 체크 보면은 짱솔님, 아론님, 갓손준사님, 제임스강님, 샤오빵빵님, 자스민님, 빠쿼드님, 뉴프로메가님, 이나예요, 지니치로님, 사자님, 빠요님, 검짱님, 나무님, 뭐니뭐니요, 알체미스트김님, 굿드한님 해가지고 출첵을 요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단 보시면 이게 자, 질문 보면 1차 책 농부님 했는데 손해사정형 시대 한 권을 세 권을 분양해서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댓글 좀 주세요. 뭐 제가 얘기하긴 좀 그렇고 제가 많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저 옆에 동네 학원에서 저를 좀 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그분들이 들어와서 뭐 질문을 좀 몇 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삐쇼쇼쇼쇼아님 지금 1, 2차 사서 공부하고 불합격 시 23년도 교재에게 바뀌게 된다면 재구매해야 하는 건가요? 해서 저희 이제 학원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손준사잖아요. 저는 한 번 구입하면 2년을 동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22년도 책을 사도 23년 돼도 그렇게 바뀌는 게 없을 거예요. 바뀌는 거 제가 여기쯤 보면 여기 자료실 있거든요. 학습 자료실 해가지고 또 다 올려드릴 거고 강의할 때 제가 다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변경됐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트메이로님 해가지고 자, 안녕하십니까. 현직 부산에서 관광과 4년째 사입제 조립하고 요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쵸? 아닌가? 하여간,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전고 일시의 원수사, 자회사, 취업시,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지, 일단 자격증이 있으면 100% 다 취업이 되고, 만약에 서른이 한 30대 중반까지는 원수사에서 취업해서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그 이상이다 그러면은 법인으로 오세요. 법인으로 오세요. 대우도 좋고 더 편해요. 자격증 여기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자회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 없어도 잘만 하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취업은 가능한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기 들어가는 건 너무 아까워요. 차라리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손해사정 해야 할지 요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드려야겠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부류라고 그래야지. 첫 번째는 저희 이제 공부만 하시다가 자격증 취득 후 취업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실무 경험 쌓는다 해서 실무 하시다가 같이 공부하면서 병행하면서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뭐 어떤 게 장단점은 서로 있겠죠. 여자가 하기 힘든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자가 하기 힘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저 주변에 저 얘기했죠. 몇 분 계시다고. 그분도 잘해요, 지금. 자, 법인으로 들어갈 경력이 쌓으면 자회사로 이직이 자회사 안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저희 스펙은 자회사 가능한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회사 갈 필요 없다니까요. 자회사 가서 월급 뭐 조금 받고 계속 9시부터 6시까지 운전만 하는 건데, 자회사에서 하는 게 대부분 병원 가서 서류 띄는 거예요. 거의 서류 띄고 그 환자들 만나서 동의서 받는 거예요. 돈 안 주겠다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 생각엔 질문에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저는 자격증 먼저 공부하시고 만약 자격증 취득됐다 바로 독립손사 법인 가서 일을 배우시고 어느 정도 배우시면 나오셔가지고 사업자 내시면 됩니다. 사업자. 자, 됐습니다. 요거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기. 기출문제 질문이요. 소학행님이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14년도 기출문제 보험계약법에서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승낙전 보호제도가 적용될 경우 보험기간이 보험계약보다 장기다는 질문이 맞는 질문이라 하는데요. 승낙전 보호제도는 모든 보험에 적용된다고 이론이 나와 있는데요. 무조건 보험기간이 보험계약보다 장기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가요? 무조건? 네.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 이처럼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소급보험과 승낙전 보호제도 비교를 묻는 기출문제인데 좀 이해가 안 되세요. 승낙전 보호제도에 해당되는 보험으로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실적으로 청약을 이때 하고 이때 승낙을 하죠. 그러면 보험이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제 발생이 해요. 요걸 보험 계약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험 계약 기간. 요 보험 계약 기간이 요때부터요. 승낙을 한 때부터 이제 보험 계약하기 들어갔는데, 만약에 요 승낙적 보호 제도는, 자, 요때는 승낙한 거고 요때 청약을 하잖아요. 청약하고 어느 정도 피를 줘야죠. 프리미엄을 줘야죠. 돈을 주고 완부로 해도 되고 뭐 부분 조금만 줘도 되고, 그러니까 청약가 어느 정도 돈을 주면 이때부터 이때 최대 30일이라고 그랬죠. 얘가 승낙하는 기간이 30일인데 요 안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이거는 법정 의무라고 해서 상법에 나와 있어요. 상법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승낙적 보호제도라고 상법에 명시돼서 법정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하기 전에 계약해 사고가 나면 처리를 해줘라.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 만약에 요때 청약하고 요때 승낙을 받으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청약하고 어느 정도 승낙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 가정하에 이 중간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랬을 때는 이렇게 보통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으로 보험 계약 기간은 요거고, 승낙적 보호제도는 요때부터 이러니까, 자 보험 기간, 엔드 책임 기간, 담보 기간, 또 뭐 있죠? 많죠. 책임 기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사고가 나면 돈을 주는 기간을 이제 요 기간이라 하는데, 보험 계약 기간은 실제로 계약을 한 날, 승낙을 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때 승낙을 했으니까 요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죠? 요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청약하고 승낙하는 요 사이, 여기에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승낙적 사고 담보를 해서 요때부터 책임을 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계약 기간보다 책임 기간, 보험 기간, 그게 더 담보 기간, 그게 더 길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얘랑 똑같을 기간이 있어요. 실적으로. 요때 보험 들고 요때부터 시작하는 보험 할 수는 있죠. 오늘 보험 들어서 오늘 승낙을 하면 똑같아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는, 자, 이게 아마 14년도 그러면 44회에 나왔을 텐데, 승낙적 보험제도가 적용될 경우 보험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장기이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만약에 이게 항상 장기다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 건데, 세모 정도 되는데 이건 맞는 지분이에요. 맞는 지분이고, 일단 그리고 이제 소급보험 같은 경우는 요거 비교를 하시면은, 자 일단 소급보험은 여기 청약 빼고 여기다 승낙하면 이때부터 언제 보험 계약 기간이 되는 거예요. 보험 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죠. 여기 청약하고 승낙하면 이때부터 보험이 시작해서 이때부터 책임을 지고 그러는데, 자, 요거는 승낙적 보험 제도는 이때 사고 나도 책임을 지겠다. 이건 법정 의무고, 보험 계약 기간보다 더 장기가 될 수 있죠. 소급보험은 뭐냐면은 이때 승낙을 해도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옛날에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이게 배입니다. 배. 영국에서 영국 요 안에 도시가 있다 보니까 물건 같은 무역하려면 요거 영국에 요 배에 물건을 싣고 이 선주가 다시 여기로 가서 2박 3일 동안 말 타고 가서 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왔을 때 얘는 이만큼 출항을 했겠죠. 어디 갔는지 모르고 2, 3일 지났으니까 어디 갔지 모르고, 그렇다고 뭐 이거를 오늘이 만약에 이게 1월 1일 날 출항을 했는데 얘 도착한 게 1월 10일이다. 1월 10일.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보험기간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10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1일부터 하는 거다. 그러면 얘는 보험 체결은 언제 했어요? 1월 10일 날 체결을 해도 책임은 언제부터 한다? 1월 1일부터 해준다. 이게 이제 소급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큰 공통점은 보험 계약 기간 이전에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 되고, 차이점은 뭐냐면, 제일 큰 차이점은 얘는 법정 의무다. 법정 의무. 법에서, 상법에서 딱 명시된 의무다. 승낙적 보험 제도는 법정 의무고, 얘는 계약에 의해서, 얘는 근데 소급보험은 계약에 의해서 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요 정도만 아시면 다 풀리거든요. 일단 얘가 뭔가 하고 얘의 차이점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아마 44에도 한 요 정도 묻는 문제일 거예요. 되셨죠? 혹시 모르시면 다시 주세요. 그럼 댓글 주시면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올해, 자스민님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하면 내년에 2차 시험을 보는데 2차 시험은 한 번만 볼 수 있나요? 아니면 1차 붙으면 2차를 계속 볼 수 있나요? 계속 보면 좋은데 두 번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 올해가 4월 17일 날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합격하시면 7월 31일 날 2차 보고 내년에 23년 내년에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1차 한 번 붙으시면 2차는 두 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책임문제 80페이지. 아, 요거 계속 문제 나오는데 요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자, 책임문제 노동능력 상실 중에 이제 동일 부분이 있고 기항증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연구장애 3개 있을 때 10%, 20%, 10%거든요. 이게 있을 때 복합장애 하는 건데 요 정도만 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 건 제가 지었거든요. 올해 교재에서는. 그래서 만약 10%, 20%, 10%일 때 3개를 복합장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전에 이제 전 교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요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아셨죠? 2차 강의. 자, 현재 게시판 올려한 2차 강의는 작년 40번 맞춰 강의된 듯 업데는 새로 되나요? 자, 2차 강의는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근데 찍다가 1차 문제풀이 하는 바람에 이제 잠시 정지, 스톱되고 1차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거든요. 1차가 한 2월 달에 끝나면 3월 달부터 다시 들어갈 건데 실제로 작년에 찍어놓은 거 있죠? 똑같아요. 그거만 보시면 되고 변화된 것은 제가 다시 올려드릴 거고 제가 자료실에 몇 개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작년에 찍은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질문이요. 자, 트메로님 교수님 자꾸요 9강에서 이렇게 해서 슉슉슉슉슉슉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을 A, B, C 예. 자,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는 이유는 A를 보고 우리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준다고 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아요. 자동차 보험 처리 시 어떤 회사가 누구 해주는지 알고 싶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모든 수험생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1강을 들으면 자, 1강 반 정도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2강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2강은 요 정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종강까지 들으면 그제서야 앞에가 이해되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트메로 놓쳐보고 자, 요 밑에 보면 여기 댓글이 달리자 빠유님 댓글을 다는데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트메로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 피해자가 있으면 보험회사가 있잖아요. 보험회사 A라는 보험회사가 있고 B라는 보험회사가 있으면 얘도 해주고 얘도 해준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실적으로 자, 얘한테 보상받으면 끝나잖아요. 실적으로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얘가 때리면 얘한테 보상받으면 끝나는데 보험회사는 얘한테도 받을 수 있고 얘한테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상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상을 받는데 왜 여기서 또 보상을 해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지금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체크만 해주고 계속 나중에 종강까지 딱 보면 그때까지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이거 되지? 여기서 안 됐는데 갑자기 C가 또 돼요. 타차 운전에서 또 해주니 여기서 타인성을 인정받아 부부인데 옆에서 해준다. 그렇죠? 대인배상 원을 해준다. 어디 갔더니 부부니까 면책한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너무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한번 들으시고 체크만 하고 넘어가고 나중 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패턴 있잖아요. 지금요. 이 패턴이 모든 그러니까 1강부터 끝까지 종강까지 한 20강 좀 넘잖아요. 다 요거에 대입하는 거예요. 요런 시험 문제 계속 나오니까 문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처음이시다 보니까 하고 계속 제가 요거를 이해시키려고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기에는 한 10시간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냥 천천히 들으시면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파이어님, 훌륭하십니다. 네, 되셨고, 자, 너무, 한 번에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여기
책임 이제 요거 할 때, 책임 조금 있다가 제가 항상 그래요. 자, 10문제가 나오면 잘 봐요. 그러면 둘, 셋, 넷, 하니까 10문제잖아. 10점이잖아. 하나에 10점이잖아. 여러분, 그러면 제가 60점 맞지라고 했으면 어떻게 맞냐면 얘 10점 다 맞고 4개 딱딱딱 하면 60점이네.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 기출문제 풀면 안 풀리거든요. 풀리긴 풀리는데 다 안 풀려요. 그래서 짜증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아니고 잘 보세요. 자, 이거 10점이잖아요. 10점에서 7점 정도 받는 거예요. 뭐냐? 10점이면 옛날에는 통으로 나서 그냥 10점 문제 탕 하고 얼마예요? 나왔는데 요새는 그런 게 아니고 요 안에 2점, 3점, 5점 이런 식으로 나와요. 3점, 2점, 10점, 5점, 5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는 쉬워요. 2점, 3점짜리 주는 거예요. 다음 주 보험의 당사자 누구냐? 계약자하고 보험자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약자의 성립 요건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 중간은 다 맞으면 5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부분 점수 1, 2점 맞으면 최소한 6점에서 7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풀 때 다 안 풀려도 앞에 올해 1번 문제 자동차 1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담보금 있잖아요. 부담금이라냐 면책금 얼마냐 다 맞았잖아요. 1,000만원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음주 1,000만원 300만원 하고 누가 하냐. 그럼 사고 낸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차주나 계약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누가 맞자고. 실무자 아니면 안 맞아요. 채권 양도 같은 거 그거 지는 알아? 알고 냈는지 모르겠나 이거. 그건 실무자들만 아는 거고 여러분이 못해. 그거 2점뿐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그때 10점 문제인가? 그럼 8점 맞고 2점 틀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8점이잖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지. 10개라고 그래서 6개는 다 맞히고 100% 다 맞히고 10점 맞고 내 문제를 아예 통으로 날리는 게 아니고 10점 중에 부분 점수 맞춰서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덜해요. 자, 요거 이송비, 요양급여, 해외근제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호송비, 간병비 비급여 지급할 것 같은데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 82페이지가 난리죠. 82페이지 난리. 그래서 보면 자, 여기도 82페이지 해서 요분도 한스타님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이분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질문하신 게 후레쉬님하고 한스타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자, 요 문제를 낸 게 어디냐면, 이게 손익상계 파트예요. 손익상계 파트. 그러니까 손익상계는 어디서 한다? 이제 우리 통상 근제보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근제보험이 아니라 근로자 사배책이에요. 사배책. 그러니까 금기법 우회해 주는 게 사배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사배책에서는 금기법에서 받은 거, 특히 산재에서 받은 거 위에 거 받는다. 그래서 요거를 손익 상계한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그거는 이제 크게 냈죠. 이렇게. 그랬더니 이 부분은 왜 없어요? 이 부분은 없어요. 그랬는데 실적으로 간병비 500만 원 이하에서 주는 거 맞아요? 이해가 아니죠. 한도죠, 한도. 500만 원 이송비 같은 거 한도로 주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호송비, 간병비, 비급여. 이제 간병비는 지급하지 않는 이유. 그냥 여기서 받았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간병비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이제 산재법이거든요. 우리가 금기법보다 산재법. 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산재법을 먼저 처리하죠. 처리하고 이거 넘는 걸 이제 사배책에서 해주는데 배상보험에서 해주는데 요 산재법에서 간병비가 있어요. 뭐 1급이니 2급이니 1급 중에서 수시로 한다. 수시. 얘는 상시, 수시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뭐 1등급에서 뭐 상시 필요하면 상시 간병비가 있고 뭐 1급 중에 가끔 이제 간병비 수시 간병이 필요하면 수시 간병을 준다. 그래서 그거는 산재에서 문제를 산재에서 수시 간병으로 얼마 받았다.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는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산재법은 우리 게 아니니까. 근데 주어졌을 때 여기서 만약에 간병비가 1,000만 원인데 만약에 500만 원을 주었다. 그러면 여기 빼서 500만 원 더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1급을 구한다. 우리가 너무 깊어요. 이거는 너무 합격하시고 하셔도 돼요. 이건
학문으로 연구하셔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답변 너무 간단하네요. 그쵸? 간병비는 해외근제에서 지급받았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냥 이게 여기는 손익상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히 했는데 갑자기 바쁘신지를 아직 안 바빠야죠. 항상 여기 카페 와서 맨날 저기가 있나 질문이 있냐 없나 맨날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풀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근제에서 의무 보상하는 것이 재해약장 특약과 간병비 특약 추격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의 경우 간병비가 수시 또는 상시 또는 수시 간병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냥 받았구나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게 언제 그러니까 뒤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 있거든. 그때 한번 제가 언급을 할 거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거를 언제 상시 언제 수시냐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주어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해서 일시 산정해가지고 자 35번에 보면은 요거 아니구나. 자 일시일퇴직금 얘기했는데 일시일퇴직금은 월수득의 자녀 연금에서 하냐 그게 아니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때 우리 뭐예요? 입사를 하자. 입사. 자 입사를 언제 퇴직해요? 뭐 퇴직이 65세다. 뭐 60세도 되고 65세로 볼게요. 그러니까 입사하고 요때까지 퇴직금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나면 만약에 퇴직금 했더니 뭐 10년 해가지고 한 달에 300에서 3억? 300이면 3천이네. 곱지 않아요? 그러니까 3천.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때 가서 3천을 받아요. 3천. 그럼 요때 가서 3천 받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고 나서 요때 사망을 해요. 그래서 요때 받아야 되는데 요때를 받아요. 그러면 요 안에 요거 이제 호프만 개수잖아요. 요걸 땡겨서 받으면 3천에 요 기간에 대한 호프만 개수를 해가지고 요거 뭐 5년이다 4년이다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때 사고 전에 뭐 받은 게 있다 그럼 빼주면 되고 이게 끝이거든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런 거. 근데 이제 문제가 작년 제가 교재가 약간 오류가 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오류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작년 38회 이제 문제거든요. 이제 올해 교재를 쓰면서 다시 이제 한 건데 요거예요. 요거 어려워 보이죠? 별거 아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요거만 보시면 되고 이거 이해 안 가면 그냥 넘어가시고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고 교재 강의할 때 다시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자, 300만 원인데 25년 뭐냐? 25년 동안 어디 갔어? 25년 동안 입사하고 퇴직할 때까지 25년이에요. 그럼 25년 동안 한 달에 얼마야? 300만 원이니까 요 금액인데 요걸 언제 받았냐? 10년 땡겨서 받은 거예요. 10년 땡겨서 받으니까 5천이 된 거고 그 5천에서 기존에 받은 게 있으면 4,500을 받았겠죠? 그럼 5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500만 원의 과실이 있으면 빼서 받는다. 끝.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내용이 그리고 여러분 요거 계속 보셔야 돼요. 시험 되면 익숙해져야지. 제가 편하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맨날 보니까 이거 딱 해서 몇 살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은 헷갈리거든요. 이거에 갑자기 맛이 가요. 이게 뭐야? 숫자. 와. 답 보고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답은 제가 얘기하니까 간단하네? 근데 막상 이 풀려면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이게 38회 기출문제 30점인가? 그러니까 모르겠나? 20점인가 나왔어요. 1번 문제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연습할 거니까 지금은 제가 문제 가져오는 건 요거만 가져왔죠. 요거만 가져왔으니까 몇 회죠 이게? 그러니까 77페이지에 요거만 가져왔으니까 요거 풀어보시고 이게 된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조금씩 되셨죠? 되셨을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